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로 만든 웹사이트에 위젯과 더불어서 컨택트 폼, 그 다음에 숏코드 플러그인들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은 우리가 태그 그룹 위젯이라는 걸 설치함으로써 위젯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두 개의 굉장히 유명한 플러그인인데, 컨택트 폼과 그 다음에 숏코드 플러그인,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이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익히시면 다른 플러그인도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원리는 좀 비슷하게 설치돼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생각하셔서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태그 그룹이라고 하는 위젯을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컨택트 폼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컨택트 폼 플러그인으로 문의하기 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서 이것을 또 메뉴에까지 추가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숏코드, 그러니까 숏코드 얼티메이트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숏코드로 FAQ 페이지를 만들어 보고, 그 FAQ에 맞는 내용도 작성해서 어떻게 우리가 숏코드로 플러그인으로 구현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빠르게 우리 복습하면서 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는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상 우리가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보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작업이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홈 아이콘 있죠. 이것은 워드프레스를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 첫 페이지를 보여주고, 대시보드는 웹사이트의 현황 활동들을 보여주죠. 여기 대시보드, 그 다음에 여기가 대시보드입니다. 그 다음에 글이 있죠. 글은 블로그와 같은 그런 비슷한 글인데, 여기서 입력되는 글이 입력하고 작성하고 편집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는 우리가 워드프레스에서 활용한 다양한 사진, 영상, 오디오 등의 그런 미디어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페이지는 카테고리나 태그가 지정되지 않지만 날짜별로 정리되지도 않는 그런 글 비슷한 것들인데, 회사 소개, 서비스 소개 이런 것들이 다 페이지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페이지는 웹사이트에 적용될 디자인의 종류를 테마 페이지에서 지정하고, 플러그인,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플러그인이 있죠.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사용되고 있는 워드프레스에 맞춰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는 호스트 서비스 아이디를 신청한 사용자가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고,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할 때 사용하고요. 여기는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그러한 메뉴입니다. 우리가 워드프레스에서 최근에 글을 쓰는 도구는 구텐베르크 에디터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텐베르크 에디터는 HTML5의 웹 표준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가능하면 이 사용법이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이 사용법에 익숙하시라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요. 구텐베르크 에디터에서는 이 제목 또는 본문 또는 이미지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블록이라는 개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추가 단추가 여기와 여기에 있는데, 이 추가 단추를 통해서 이 블록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할 건지를 미리 정의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을 작성하게 되면 이제 공개하기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글을 다 작성한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공개 또는 미리 보기는 미리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글들은 항상 고유한 URL,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여기 오른쪽에 설정 영역 안에
고유 주소를 클릭하면은 그 글에 고유한 그 주소를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작성된 글에 대해서는 이제 편집해서 화면 보기 기능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기서 만들어 놓은 글 안에서도 뭐 수정 보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add 블록을 클릭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 이제 펼쳐지는 그런 구조고요. 만약 이제 어떤 특정한 블록, 즉 단락에다가 입력 커서를 두면 그 블록에 알맞은 다양한 편집 도구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죠. 근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도 문자 탭과 블록 탭이 있는데, 여기서는 업데이트는 여기서 하고 설정은 주로 여기서 지정한다 라고 하는 점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작성된 글을 편집해서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해서 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그 글을 이렇게 그 편집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오른쪽에 이와 같은 그 다양한 그 기능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미리 보기가 있고요. 미리 보기는 클릭을 하면 우리가 그 태블릿 PC, 데스크탑,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대로 미리 볼 수 있게끔 여기 기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미 그 처음 작성한 것은 그럴 때는 공개라는 단추가 나오고요. 한번 작성한 것들을 수정하거나 할 때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 상단의 고정, 이거는 홈페이지에서의 제일 먼저 맨 앞에 글로써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must trash, 이거는 삭제한다는 뜻이니까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요. 자, 보면은 여기 이제 내려와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이 글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지정하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 복수의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해당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그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는 검색어죠. 그야말로 검색어고, 피처 이미지드, 요거는 이미지, 대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워드프레스에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그 어떤 글을 나타낼 때 그 사진이 미리 나타나지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글로만 나타나거나 아예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어쨌든 대표 이미지를 여기다 할 수가 있고요. 이 대표 이미지는 꼭 여기서 본문에서 사용된 이미지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에서 정말 뛰어난 기능 중에 하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들을 공유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이 블록 안에다가 공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블록 할 때 만약 여기 유튜브로 클릭하시면 유튜브가 공유가 될 것이고, 보시다 보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 뭐 여기 비메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테드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페이스북이 이렇게 좀 이거를 밖에서 보게끔 하거나 이런 거에 다소 폐쇄적이기 때문에 뭐 대대한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이렇게 공유한 것조차도 이 도구 모음에 의해서 편집을 클릭하면은 편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 그런 점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미지 기능인 것 같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라이브러리는 이미 업로드한 미디어의 목록에서 선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URL에서 삽입하기, 이거는 우리 웹사이트에 있을 때, 웹사이트에 보통 만약 이렇게 웹사이트가 있다면 오른쪽 클릭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그냥 주소 복사가 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오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워드프레스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저작권 문제가 좀 애매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것들을 가져다 쓰는데 어쨌든 간 저작권법적으로 문제가 있긴 한데,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은 그런 것들이 좀 피해갈 수 있는 약간의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페이지 만드는 거 좀 설명드릴게요. 페이지라는 것은 워낙 웹사이트에서 페이지라는 건 뭐 회사 소개, 브랜드 소개, 담당자 소개, CEO 인사말 뭐 이런 것처럼 게시물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는 글하고 페이지하고 많이 헷갈리세요. 워드프레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포스트예요. 뭐 유튜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블로그에 올리는 글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이 페이지라는 것은 그냥 단독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태그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태그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카테고리에 속하거나 이렇게 되질 않아요. 페이지는 정말 단독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글과 페이지의 차이는, 특성은 페이지는 좀 정적인 문서들에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글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페이지는 좀 시간과 관련이 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뉴스, 상품, 이벤트, 베스트셀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글로서 많이 나타내진다면, 회사 소개, FAQ 막 이런 것들이 페이지로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작성되는 것도 글 메뉴에서 여기 작성되지만, 여기 페이지는 페이지 메뉴에서 작성이 돼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는 보통 글은 한 개 이상의 다수의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지만, 페이지는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볼 것이 테마예요. 자, 테마는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거에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했죠. 테마는 그야말로 그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의 디자인이자 또한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마를 통해서 되게 그 웹사이트를 되게 그 화려하게도 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훌륭하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테마라고 하는 것이 무료로 많이 배포가 되기도 하고, 워드프레스에서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자기 취향에 맞게끔 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매우 싸고 저렴하게 설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맞는 거죠. 그래서 테마는 세계적으로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테마를 만들어서 계속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료일 수도 있고 유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료로 판매되는 시장에 유사한 것들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결국은 이제 그 무료로 배포가 되다가 보통 유료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러한 여기에 생태계의 환경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워드프레스에서는 이 메뉴 구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웹사이트의 메뉴는 그야말로 그 웹기획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분위기를 되게 좌우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그러니까 워드프레스에서 만드는 웹사이트에서의 메뉴라고 하는 개념은 약간 좀 달라요. 뭐냐 하면, 우리가 메뉴가 될 수 있는 항목이, 우리가 페이지 개별 페이지도 메뉴가 될 수 있고요. 개별 페이지가 메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글도,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의하는 링크 값도 바로 그 메뉴가 될 수도 있고요. 카테고리도 메뉴가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클릭하고 메뉴에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요거 드래그해서 맨 처음에 클릭하고 메뉴 추가하면 그냥 밑에 터컨이 만들어져요. 근데 요걸 드래그해서 요 밑으로 하위에 놓게 되면은 요 하위에 메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 프라이머리 메뉴라고 하는 것을 꼭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화된 내용은 메뉴 저장을 클릭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카테고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는 그러니까 글들이 보통 웹사이트에는 글이 굉장히 많죠. 10편, 20편, 몇백 편, 몇천 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글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종류별로 나누는 것들을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카테고리는 글들을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이제 카테고리도 보통 메뉴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도 잘 줘야 되겠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이름과 슬러시도 정했는데, 슬러시는 URL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그것과 좀 연관된 영문 글자로 그냥 소문자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런데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보통 이렇게 해선을 해놓고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카테고리는 수정할 수도 있어요. 편집을 누르거나 클릭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내용을 이제 수정할 수도 있고, 또 보기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그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글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복습 내용이에요. 굉장히 복습치고 굉장히 길었죠?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위젯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위젯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위젯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젯은 원래 사전적으로는 소형 장치, 부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는 위젯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래 한글이다, 포토샵이다, 파워포인트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한 기능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컴퓨터에도 보면은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메모판 또는 달력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복잡한 프로그램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젯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웹사이트에도 이런 위젯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도 사용하고 일반 PC에도 사용하고 막 그런데, 이것을 좀 복잡하고 제대로 만든 거는 사실 애플리케이션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작은 프로그램,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작은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건데 그것을 위젯이라고 한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도 이 위젯을 사용한다. 근데 애초에 PC에서 사용하던 시절에도 쓰던 것들을 그대로 써요. 달력, 계산기, 시계, 날씨, 일정 조정, 메모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알아면은 우리가 이제 위젯은 우리가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면 테마 디자인이라는 게 있죠. 그 밑에 보면 위젯이라는 게 있어요. 위젯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게 떠요. 자, 이거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영역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용할 수 있는 위젯. 이거는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적극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이제 그런 위젯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다르죠. 비활성화 위젯. 이거는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위젯들을 비활성화 위젯이라고 그러고, 현재 적용되어 있는 위젯은 요 옆에 이렇게 뜨네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에는 보통 검색과 최신 글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그럼 위젯 중에서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것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상하시는 웹사이트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태그 그룹을 좋아해요. 태그 그룹은 우리가 검색어 입력하잖아요. 글 입력할 때 검색어 입력하는 건데, 검색어가 여러 번 나온 거는 이렇게 커요. 이런 식으로 태그 그룹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태그 그룹을 보여주는 뭐 그런 건데, 요거 필요해서가 요거 밑으로 이렇게 했더니 밑으로 붙는 이거가 저기더라고요. 위젯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 그룹 달력도 이렇게 떠요. 근데 홈페이지에서 달력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를 이제 이 밑에 등도 풋1, 풋2, 풋3 돼 있는데, 풋2가 요 가운데 영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풋3가 아무래도 달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위젯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영역별로 여기 이제 풋 1, 2, 3 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요게 이제 테마에 따라서 약간씩 모양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쓰는 위젯은 여기서 클릭해서 이쪽으로 가져가서 사용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위젯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저기 실제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워드프레스에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위젯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테마 디자인에서 위젯이라는 항목이에요. 자,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여기 현재 그 워드프레스의 현재 버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위젯들이 존재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요거는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비활성화된 위젯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태그 그룹이 있죠. 태그 그룹은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드래그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안에서 여기는 이제 이러한 웹사이트인데 요 밑을 보시면은 이렇게 태그 구름과 이렇게 달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태그 그룹을 이쪽으로 가져간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간편한 방법은 그냥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가져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 항상 하실 때 이제 하실 때는 요 위치를 되게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약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를 만약 한다 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카테고리가 따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카테고리를 드래그해서 만약 이렇게 가져갔는데 여기서 만약 프론트 페이지, 센터 탑, 미들 섹션 여기다가 이제 프론트 페이지 한 중간쯤에 이렇게 갖다 놔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럼 완료라고 여기서 표시할 방식도 보여주죠. 그래서 드랍다운 방식으로 보여줄 건지 표시할 개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만약 여기다 세이브를 했어요. 그래서 완료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해서 보여지는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여지나요? 자, 여기에 카테고리가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나타났어요. 이건 없던 건데 이렇게 나타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 지금 이것이 근데 여기다가 한 게 사실 별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방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카테고리에서 드롭다운 방식으로 안 보여주고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런 방식으로 세이브해서 완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른 방식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카테고리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기도 해요. 자, 근데 이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안 필요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거 메뉴와 카테고리는 분명히 다르다 그랬죠. 카테고리는 그야말로 글들의 집합. 요거는 메뉴예요. 그야말로 메뉴라서 이 안에는 요거 자체가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죠. 메뉴가 카테고리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지정하기 나름이라는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카테고리 한 거에 대해서 이걸 삭제하고 싶다. 그럼 삭제해도 돼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식으로 우리가 위젯을 사용한다는 거고 위젯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게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카테고리라든가 아니면 태그 그룹 이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태그 그룹 같은 경우는 왜 좋냐면 저는 태그 그룹이 보통 홈페이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태그가 많이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은 이러한 태그가 들어간 글들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태그 그룹은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된다라는 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교환으로 들어가서 위젯의 그 적용 방법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플러그인은 그 설치 방법 자체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거의 다 똑같은데 좀 다른 경우도 좀 있긴 해요. 근데 플러그인은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활용법이라든가 지정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해요. 자, 그런데 그 방식들은 거의 다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워둘 것은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으면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플러그인 두 가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컨텐트 폼 7 플러그인이에요. 자, 이거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컨택트 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떠요. 자, 그렇게 뜨면 바로 여기서 지금 설치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막 이렇게 설치가 돼요. 뭐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있다가 설치 중 막 이런 게 뜨거든요. 좀 있다가 액티베이트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설치를 했지만 활성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던 메뉴가 생겨요. 어떤 메뉴냐면 연락처라는 게 생겨요. 자, 이 컨택트 폼이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컨택트 폼이겠어요? 뭐 이제 문의하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문의하기 들어가 보면 뭐에 대해서 물어볼 거냐 이렇게 설문지식으로 뭔가를 작성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걸 해주는 게 바로 이 컨택트 폼 플랫폼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요게 컨택트 폼 7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컨택트 폼 얼티메이트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연락처에 관한 연락처 양식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연락처 양식을 클릭해서 이게 기본적인 이런 폼,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웹사이트는 고객이나 사용자와 소통하기 위한 도구라 그랬죠. 근데 그런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해버리면 어떤 화면이 나타나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화면이 다음과 같은 화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연락처 양식이었잖아요. 아까는. 근데 연락처 양식인데 요 이름도 우리가 문의하기로 좀 바꿔주기로 할게요. 자, 문의하기로 바꿔주기로 하고요. 원래는 요게 이제 연락처 양식이었잖아요. 연락처 양식 1이었죠.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제목을 바꿔주세요. 문의하기로 바꿔주시고 요 밑에 내려와 보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연락처 양식에는 요런 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뭘까요? 이거는 양식인데요. 일종의 HTML로 되어 있는 하나의 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양식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름도 입력하고 이메일도 입력하고 제목, 메시지 제출하기 이런 식으로 이게 양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약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락처에다가 자, 요거에다가 보통 연락처는 없었지,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카피해서 여기다 복사를 한 다음에 이름 대신에 연락처 필수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tel, star, your, tel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서 굳이 이걸 입력하지 않고 할 거면 여기 전화를 만약 요거를 카피한 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다 입력 커서를 둔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거 입력하시면은 바로 여기 전화를 입력하시면은 폼이 떠서 거기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라벨하고 연락처 이렇게 하고 텔 이런 식으로만 작성하시기만 하면 이렇게 코딩이 수정된다 이거죠. 수정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은 바로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이 양식이 제공이 됐지만 물어볼 때 이거는 당신이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제품에 대한 문의인지 고객 불만인지 아니면 배송 문의인지 건의하기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걸 드롭다운 메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드롭다운 메뉴라서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제목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은 다음에 여기 텍스트라든가 요 내용에 대한 항목을 선택해서 바로 이제 드롭다운 메뉴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것이 딴 건 지정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게 할 건지 그리고 첫 번째 옵션의 빈 항목을 이걸 선택하셔서 바로 태그 삽입을 하면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식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내용을 그러면 웹사이트에서 워드프레스에서 어떻게 지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와서 보시면은
조금 아까 말한 것은 일종의 그 이제 플러그인이었잖아요. 컨택트 폼이라는 플러그인인데 그거는 플러그인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이게 나타나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지금 웹사이트에 설치가 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이 쭉 목록이 나타나는데 요거 말고 여기에는 분명히 지금 없겠죠. 현재 지금 설치가 안 됐다면. 근데 만약 여기 컨택트 폼이라는 요걸 지금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그 워드프레스에 설치했기 때문에 뜬 거고, 만약 없다면 새롭게 한다면 이 플러그인을 새로 추가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컨택트 폼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워낙이 그랬을 때 이거를 여기서 이제 키워드에서 컨택트라고만 입력을 하시더라도 이와 같이 여기 나타나지죠. 그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요거 여기 나타난 다음에 설치하기 이렇게 뜨거든요. 이걸 클릭하면은 바로 그냥 설치가 돼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티 뭐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뜨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게 두 단계가 플러그인을 하나는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만약 바로 뭐냐면 이제 설치한 다음에 할 건 활성화예요. 활성화를 해야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컨택트 폼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설치한 다음에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바로 없던 게 떠요. 바로 연락처라고 하는 이러한 영역이 뜨는 거죠. 요 연락처라는 게 원래 없었는데 떴어요. 그럼 왜 떴냐라고 하냐면 이것은 컨택트 폼 7을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하면은 이렇게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연락처 양식 1 이렇게 보통 이게 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문의하기로 저는 바꿨어요. 문의하기로 바꿨는데 여기서 원래는 요 문의하기는 여기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양식들이 원래 없었던 양식은 요 연락처 요런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여기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태겠죠. 그랬을 때 요거를 없을 때는 요거를 카피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그 다음으로 이걸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은 여기를 갖다가 연락처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연락처라고 입력을 하시고 요 영역에다가 이제 이렇게 카피를 하시고 요 영역이 이제 여기는 이름이었는데 전화번호로 바꿔주게 됐어요. 그럼 바꿔주면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요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서 이걸 필수로 그냥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필수 입력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태그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태그 삽입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이와 같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앞에 있었던 요거는 지워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태그를 입력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과 요거 좀 다르죠?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문의 유형 요거였죠? 문의 유형도 요것도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원래 요거 라벨 태그와 라벨 요게 끝나는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상태에서 새로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자, 이렇게 여는 영문으로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닫는 거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다음 페이지다가 닫는 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비어 있는 데다가 입력 커서를 두고 여기다가 이제 드롭다운 메뉴를 할 거잖아요. 그럼 드롭다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필수 입력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시고, 네, 첫 번째 항목의 옵션에서 빈 항목을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항목들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태그가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태그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요거 이제 새로 그대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한번 만든 거니까 이렇게 만든다,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을 때 이것을 이제 저장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은 한 상태에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로 갔죠? 여기 연락처에 가보시면은 문의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고, 요런 방식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연락하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요 부분이에요. 단축 코드. 자, 이제 요거만 클릭해서 요거를 사용하시면 이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페이지를 가셔서 여기다가 문의하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다 문의하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요? 편집으로 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별로 아무것도 없네요.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거를 한다면 제가 문의하기 2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시 새 페이지 추가하고 이번엔 아까 있으니까 이렇게 2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자, 여기서 입력 커서를 두시고 아까 단축 코드 복사한 거 기억나죠? 그거를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먹었죠. 그쵸? 이렇게 먹어서 이제 이것을 만약 공개를 해보세요.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공개를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셔서 이제 문의하기 2가 됐죠. 이거를 한번 보기로 한번 해보세요. 보기로 하시면 이와 같이 뜨죠. 짠 하고 사람들이 이걸 입력하게 해놨죠.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문의 유형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선택하게끔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시지를 입력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페이지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놔서 다시 여기 이제 그 페이지를 가시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문의하기 2가. 이것처럼 문의하기 1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는 워낙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웹사이트에서 현재 제가 문의하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다가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페이지를 여기다 메뉴에 넣은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된 거라는 것들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테마 디자인에서 메뉴라는 게 있었잖아요. 메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문의하기를 선택하고 메뉴 클릭을 하면은 여기가 턱 들어가요. 기본으로 일로 들어가죠. 그래서 문의하기는 아마 메뉴 맨 뒤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떤 뭔가를 물어보는 양식을 이와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결국 이렇게 하면은 고객과 사용자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교환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하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페이지로 만든 것을 결국은 이제
이런 페이지를 만들 때 이 단축 코드 꼭 잊지 마세요. 왜냐면 아까 이제 그 연락처 양식이라는 곳에 보면은 단축 코드라는 게 분명 있었죠. 요걸 복사해 뒀다가 어디 메모장 이런 데 뒀다가 이렇게 쓰시면은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페이지를. 그래서 메뉴로 이제 삽입하는 방식을 설명 좀 드렸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좀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낯설겠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컨택트 폼을 만드는 방식을 우리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때 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플러그인 중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거를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많이 쓰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숏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숏코드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플러그인은 어디서나, 그래서 숏코드라고 하는 것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플러그인에 가셔서 이제 숏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검색 상자에다가 숏코드스 얼티메이터 이렇게 치셔도 돼요. 그러면은 요것들이 이제 나타나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설치를 해서 설치를 누르고 액티베이트 눌러서 요 클릭해서 활성화시키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이제 자, 이 숏코드는 이제 보통 이제 이제 테마를 뭘로 설치하는지에 따라서 보여지는 용도가 약간 달라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텐베르크 에디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디서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글 쓸 때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록을 형성하잖아요. 근데 블록을 형성할 때 여기서 블록 추가를 클릭하시면 요 맨 밑에 보시면은 블록 추가에 없던 기능이 만들어져요. 뭐냐면 이 숏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숏코드라는 거를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런 상태가 돼요. 근데 숏코드 도구 모음이 있거든요. 숏코드 도구 모음에서 여기 가로 모양인 거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숏코드는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뭐냐면 FAQ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요거를 여기서는 이제 이 숏코드를 통해서 FAQ만 만든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근데 아주 전형적인 거, 웹사이트에서는 보통 FAQ를 보통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걸 만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는데, 먼저 이렇게 내용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FAQ 만들기, FAQ라는 것은 이제 FAQ라는 페이지를 일단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FAQ 페이지를 만들었죠. 제목을 만들었고, 제목을 일단 입력을 했으면 이제 애드블럭, 애드블럭은 두 개가 있어요. 요쪽이 있고 요쪽이 있는데, 요쪽을 클릭하면은 애초에 여기서 이제 구텐베르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의 목록이 나타나고, 요쪽으로 하게 되면은 최근에 사용한 것들 목록이 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보면 숏코드라고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숏코드를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땅 하고 떠져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뭐라고 입력하시냐면, 이 중에서 이제 헤딩이라는 거, 숏코드를 아까 도구가 나타났잖아요. 도구에서 가운데 있는 가로 그걸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가 목록이 쫙 뜨는데 그 중에서 헤딩 요걸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헤딩을 위한 숏코드, 헤딩을 위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거든요. 그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중에서 사이즈는 16 정도로 지정하시고, 이건 사이즈는 적당히 지정하시면 돼요. 컨텐츠라는 항목에 궁금하신 항목은 아래 FAQ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인서트 숏코드라는 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코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애드 블록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또 숏코드를 누르는 거예요. 숏코드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탭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클릭하셔서 탭스라는 거에다가 이제 보시면 탭스라는 것에다가 이제 숏코드 중에서 탭스라는 숏코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안에 또 이제 숏코드 그 입력 그 창이 뜨는데 그 안에다가 다른 것 말고 컨텐츠에다가만 이런 내용을 쭉 입력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인서트 숏코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숏코드가 딱 입력이 돼요. 결국은 이 숏코드는 이렇게 블록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입력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입력하시냐면 애드블럭을 하셔서 또 쇼코드를 입력하시고 그 안에다가 이번엔 스포일러라고 그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포일러에다가 뜨면은 스포일러가 이렇게 스포일러가 또 입력창이 뜨면은 스포일러에다가 타이틀에다가 제품 모델명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라고 입력한 다음에 스타일은 펜시로, 컨텐츠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한 다음에 이제 인설트 숏코드라고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FAQ라고 하는 이것이 페이지잖아요. 근데 그 페이지 보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탭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항목도 나타난다 라고 하는 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워드프레스에서 직접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플러그인에서 여기를 이제 그 플러그인을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또 이제 숏코드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설치가 돼 있죠. 이건 제가 미리 설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숏코드라고 추가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 숏코드 여기 나타나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처음 설치를 했다면 이제 워낙 설치를 안 했다면 여기도 지금 설치라는 게 뜨죠. 그럼 지금 설치를 클릭하시면은 그 다음에 지금 설치를 클릭하면 설치가 막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활성화 할 거냐 이렇게 활성화 단추가 뜨거든요. 그러면 활성화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숏코드 얼티메이트는 이와 같이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숏코드를 할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우리가 페이지에다가 페이지를 가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를 가보시면 FAQ도 이제 만들어졌네요. 그죠? 그럼 FAQ도 우리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FAQ2라고 해서 우리 만들어 보면 되겠죠. 새 페이지 추가 누르시고 여기서 FAQ FAQ 요 2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제목을 쳤으니까 여기 페이지에서 이제 그 숏코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여기 애드 블럭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안 보이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숏코드가 보여요. 여기 바로 이걸 했기 때문인 거죠. 자, 숏코드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황당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니라 숏코드 도구 몸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럼 여기 가로 인서트 숏코드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숏코드 입력 그 대기 상태가 뜨고요. 이 상태에서 헤딩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는 제목이라 그랬죠. 제목인데 일단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좀 이게 건드리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한 16 정도로 하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좀 더 크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컨텐츠에다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FAQ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인설트 숏코드를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딩이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로 되면 일단 제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숏코드를 다시 그 다음 블럭에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는 숏코드 요거에 대한 숏코드는 바로 여기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당장 나타나지죠. 자, 숏코드 여기 나타나지고, 숏코드를 클릭하시면은 또 이렇게 나타나지고, 여기서 숏코드 인서트 숏코드를 클릭하시고 여기서는 탭스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탭스를 하면은 여기서 딴 것들은 건들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렇게만 입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입력하냐면,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 노라든가 요 나머지 사항은 사실 없애버려도 돼요.
요거를 요 내용들은 다 없애버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단촐하게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없애고요. 자 이렇게 없애면 되게 단촐해졌죠. 자 이렇게 하면 다 입력된 거예요. 이렇게 입력된 상태에서 또 인설트 숏코드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입력된 거 보이죠? 자 요거 자세히 보시고요. 제가 입력된 거를 이제 그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입력된 상태가 돼야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에요. 자 적어도 요거 제품 관련 요거 사항 하나에 대해서만이라도 제가 입력하는 걸 좀 선보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또 애드 블럭에서 클릭하시면은 숏코드가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또 여기서 뭘 하냐면 스포일러를 한다라고 드렸죠. 자 스포일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스포일러 이렇게 입력을 했고 자 스포일러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타이틀에다가 제품 모델명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밑에 컨텐츠에다가는 제품의 모델명은 제품 뒷면에 표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걸 한번 입력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 자동으로 뜨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인설트 이제 숏코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숏코드가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FAQ의 두 번째 이건 하지만 이 상태에서 공개하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공개하기를 다시 클릭하시면은 이제 완전히 발행이 됐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 FAQ를 두 번째 거 만들었죠. 요거를 만약 이렇게 보시면은 보기를 눌러보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탭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아까 입력한 게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FAQ 페이지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두 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메뉴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 이제 그 테마에서 이쪽 메뉴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문의하기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문의하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FAQ가 요거는 이제 아까 그냥 제가 한 번 더 만들어 본 거 요게 진짜죠. 요걸 클릭하셔서 만약 이거를 메뉴에 추가하기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FAQ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 또한 메뉴를 저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장하게 되면 이제 저장이 된 거고 이거를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FAQ가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세 가지죠.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위젯 그러니까는 요렇게 구름 태그가 나타나는 위젯을 설치하는 걸 설명드렸고 자 또 하나는 컴폼 7 플러그인을 요렇게 클릭해서 이걸 설치하는 걸 설명드렸고 또 하나는 FAQ를 만드는 숏코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결국 제가 오늘 여기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위젯은 그야말로 소형 장치 부품 이런 뜻이었고요. 그런 것이 워낙 컴퓨터에 사용하던 건데 이제 워드프레스에서도 위젯을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사용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태그 구름 이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플러그인에서는 이제 컨택트 폼 7 요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이거는 어떤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숏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되게 다양하게 쓰여요. 이것은 제가 FAQ를 만든 거에서만 사용했지만 이것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짧은 코드로서 이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로써 그 워드프레스 프로그램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플러그인을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워드프레스에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뭐 중급 이상의 수준으로 들어선 거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좀 이제부터는 다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좀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몇 가지 더 이제 추가적인 플러그인들 사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넘겨왔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와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